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원이 항상 몇 년을 봤을 때 되게 그냥 풀만 있고 그냥 묵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성북구에 지금 저희가 문화 공간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저희 주부들도 취미 생활을 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 공원에 그런 큰 무대가 생겨서 어린 아이들이나 주부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마을의 이슈나 문제점을 찾아 마을 PD가 직접 발로 뛰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북구 기름 뉴타운에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째 미개발 상태로 잠자고 있는 땅 800여 평.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을 주민들이 바람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정우 마을 PD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소연님. 안녕하세요. 기름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코디로 있는 박소현입니다. 이은우님. 안녕하세요. 기름일동 마을주민 이은우입니다. 네, 조영학님. 안녕하세요. 기름일동 주민자치회장 조영학입니다. 손성호님. 안녕하세요. 기름일동 7단지 입주자 대표 손성호입니다. 최경욱님. 안녕하세요. 기름일동 주부 최경옥입니다. 예, 박명훈님. 안녕하세요. 기름일동에 살고 있는 주민 박명훈입니다. 네, 이 땅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손성호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름 뉴타운 개발 중 7단지 건설에 따라서 구청으로 기부 체납한 부지입니다. 네, PPT 자료 보시면서 박소연님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연님, 10년 가까운 시간 공토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PPT 자료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에 기부 체납된 상태에서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여서 운동장처럼 있어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그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이 2014년부터 15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분들이 2년 동안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하셨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2014년 지금 현재 이제 주민분들이 저렇게 주말 농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서 먹고 싶은 채소 가까운 곳에서 주말 농장을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손성호님, 그동안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뒷이야기나 주말 농장을 갖다 운영할 때 문제점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주말 농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모임이 되고 화합이 되는 장점도 있었지만 주차 문제와 퇴비로 인한 냄새 또 그에 따른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주말 농장을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영학님, 공토를 갖다가 방치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관상 가장 흉물스럽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10여 년 전에 우리 기름 뉴타운을 지면서 커뮤니센터 부지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기다림의 허망함이랄까, 그 땅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도 갖고 계시고, 10년이란 세월, 굉장히 긴 세월이긴 합니다. 네, 공토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경험했던
네, 장점을 소개 부탁드릴 건데요. 예, 조영학님.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손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주말 농장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냄새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그 아파트 문화를 살다 보니까는 그 땅과 접하는 그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또 이웃의 그 만남의 또 소통의 광장이 또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은우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저도 네, 주말농장 이은우님 말씀하실 거 아까 있다 그러셨는데, 예, 어떤 거 말씀하실 건가요? 주말 농장이 이제 제가 기름 뉴타운에 오래 살아왔는데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주말 농장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운전도 좀 잘 못하고 해서 근데 이게 그 단지 내에 거기에서 그 공터에서 그 주말 농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저기서 나 좀 꼭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져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박명훈 님도 한 말씀 하신다고,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이렇게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아 보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좋았고 또 서로 자랑하는 것도 좋았어요. 상추 크면서 이것저것. 그래서 저도 흙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파트에는 흙이 없거든요. 네. 음. 예, 공식적인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예, 그 의견도 매우 궁금한데요. 예, 손성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원에 따라서 지금 그 텃밭이라든지 꽃밭을 이용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청소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우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저도 되게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솔직히 아파트라는 곳이 그냥 대부분 그 뭐랄까요? 그냥 시멘트 같은 게 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이게 흙이 아니라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굉장히 간소하게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흙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런 로망이랄까?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흙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대로 그렇게 그 흙 그대로 놔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도요.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간들이 너무 이렇게 쓸모가 있는 건데 쓰지를 못하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성호 회장님, 기부 체납한 부지와 관련해서요. 7단지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다가 많이 말씀하셨는지. 네. 네, 2011년 기부 체납 이후 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로 그러한 그 건물이 못 들어서고 지금 10여 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이 성향, 그 젊은 부부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 체납한 땅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에 대한, 그쵸. 예, 아무래도 그 지역 학생들이 예, 기름중학교에 다 못 가다 보니까 예, 그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제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 있고 고등학교? 네, 그럼 중학교는 애기 어디로 보냈어요? 자녀분은? 개원 중학교요. 멀리 가봐야 되네? 여기가 이제 기름이 하도 이제 인원이 많아서 수용이 안 돼서 저희 아파트부터 예. 4단지, 2단지까지는 기름으로 가고 잘렸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
이제 작은 승합차 대절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걸 3년 동안? 네. 아이고. 그는 학부형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네. 따로 통학버스, 학원버스 같은 버스. 그 가는 버스가 없었고 교통편이 없나 봐요. 버스 없어요. 오. 버스가 뭐 갈아타고 뭐 이래가 심각하네. 또 갈 때는 언덕이거든요, 거기가. 그래. 그냥 등교할 때는 집에 올 때는 걸어오고요. 네. 갈 때는 그냥 통학버스 맞춰서 한 달에 얼마 줘가지고 이렇게. 그 고등학교 자녀분이 그냥 3년 동안 힘들게 다녔네. 힘들게 다녔죠.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학교가 생긴다는 얘기도 저번에 그런 얘기 얼핏 듣긴 했는데 저는 학교에 둘째도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네.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죠. 아. 배움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배정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인원시대기 기름중학교, 개운중학교 아니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거의 개운 가고요. 여기는 네. 한 번씩 공연 갈 때도 있고요. 저는 기름동에 15년 이상을 살고 있는 토박이인데요. 그 공터에 기름중학교 분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현재는 고등학생이지만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입학할 때 사실 그 당시 3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기름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결국은 타 학교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또 그리고 학교 등교 거리가 꽤 먼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기름중학교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분교가 생긴다면 그러한 갈등 없이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기름중학교가 분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 영상에서 보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이은우 님인데요. 이분은 기름 뉴타운에서 두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첫 번째 아이는 기름중학교를 보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순국중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다르게 보낸 두 아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중학교를 배정할 때 그 근거리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큰 아이는 현재 이제 대학생이니까 별 상관이 없고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3, 4년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그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근거리 위주였기 때문에 우선 뭐 신한 아파트 2단지, 4단지 기준으로 하고 3단지에는 배정이 이제 몇 티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다 못 들어가고 반 정도나 들어갈까 말까 하다는 그런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큰 아이가 당연히 그 기름중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당연히 들어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이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같이 지냈던 이제 친구들과 같이 못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아이가 그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은우님, 각각 기름중학교하고 순국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닐 때 중학교 재학 시절 장단점하고요. 그 다음에 통학 거리라든가 통학할 때의 비용, 그리고 특별하게 불편했던 점, 이거 한꺼번에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큰 아이는 이제 기름중학교를 갔고 둘째 아이는 순국중학교를 갔는데요. 큰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6년 동안 같이 초등학교에서 지냈던 친구들하고 함께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이가 위화감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도보거리로는 한 15분 그리고 뛰어서는 한 10분 정도면 뭐 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부터 학교 도착하는 시간까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서만 있던 학교에서 다니던 애가 갑자기 이제 멀리 가게 되니까 가서 이제 아이들과도 굉장히 낯설고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통학 거리마저 이제 이게 멀게 되니까 아이가 처음에 솔직히 처음 가서는 1년 동안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순국중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졸업할 당시에는 정말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오히려 더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 보자면 뭐 큰아이 기름중학교는 물론 무료로 그냥 뛰어가면 되니까 무료였지만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 기준으로 한 번 탈 때 550원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는 어쨌든 왔다 갔다 1,100원이잖아요. 근데 뭐 한 20일 정도를 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한 달에 그래도 한 22,000원 이 정도 들으니까 뭐 가격도 뭐 만만치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통학할 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배차 시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8번하고 9번이 서요. 저희 기름뉴타운 제가 2, 3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8번은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근데 9번의 경우에는 뭐 배차 시간이 6분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때는 더 늦게도 또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렇게 타고 가면은 미아 사거리까지는 거의 외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눈이 내린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그래서 지각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솔직히 굉장히 힘겹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 네. 물론 뭐 가까이에 학교 있는 학교를 갖다 가지 못해서 불편한 점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곡 중학교만 해도 그래도 조금 덜 불편하고, 네, 개운중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운중학교가 통학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예, 그 구체적 사례를 갖다가 예, 마을 코디님이 예,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름중을 못 가는 학생들이요. 기름 뉴타운에서는 개운중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운중학교 학교 위치가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언덕에 있고 교통편이 좀 불편한 곳에 있어서 기름 뉴타운에 사는 어머니들이 이제 학생들을 보낼 때 등교 시간에 셔틀버스를 학원차 같은 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학교를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좀 불편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침 등교길에는 봉고차를 이용하고 하교길에는 버스를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하교길에는 그러니까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등교 시간이 더 촉박한 시간을 많이 네. 잡아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등교 시간에는 봉고차를 이용하고 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한 30분 이상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럼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성북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기름일동 1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과의 질의응답 내용 중 이 부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검토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저희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 2020년 아니면 2021년 중에 저희가 좀 나름대로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학교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여러 편의시설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 끝나고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것이 주로 여기를 아동 청소년 그리고 복지 또 문화체육 이런 형태로
지금 건축을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 예산이 잠깐만 몇십 단위가 아니라 몇백 단위입니다. 예산이 몇백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뭐 검토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상급 기관하고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어요.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가. 내년에 기회가 한번 줄 것이고 내후년에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이걸 실행을 하자면은 저 구청장으로서는 뭐 거의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그걸 뭐 예산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여기에 대한 타당성, 투자 심사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절차가 있거든.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돼. 1등을. 후년인데 그 이전까지 이 부지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뭐 보기 흉하다든가 미관상 좀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뭐 해충 벌레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할게요.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확정이다 이것보다는 그걸 향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그걸 목표를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어린이나 청소년 돌봄 그다음에 문화체육 우리 지역의 학습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좀 해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또 뭐 요전에도 그 현장을 몇 번 봤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도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해요. 학교 중학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중학교는 제가 지난 3월달에 한 달간에 거쳐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초, 중, 고, 고등학교 67군데 학교 교장 선생님 전체를 다 면담을 했어요. 전부 우리 관내 학교 교장 다 면담을 했는데 이 지역의 중학교 수급 문제, 기름 중학교를 비롯한 이쪽도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는 더 증설 안 해도 충분히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또 이 관내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학교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그래서 일단 학교는 아니라는 거. 저희가 여기 개성고등학교도 또 다른 학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학교에 이제 할 계획이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러 여러 가지 우려하실 수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까지도 교육청까지 다 의논을 거쳐봤으니까 그 정도.